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장해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인물이 언제 등장하느냐 말이 많았는데요. 조금 전 인천에 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 모습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입니다. 계양을 정치 경제 1번지로 인천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계양 구민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재명이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서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지금 이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자, 조금 전 인천 이 계양에서 공식 출마 선언식을 가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의 이 선언식 보고 왔습니다. 저희 이재명 상임 고문의 출마 의견을 어떻게 들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내용을 보면 뭐 등 떠밀려서 나왔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결자 해지를 하겠다. 본인이 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으니 이 당의 요청도 있은 만큼 내가 나왔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재명 상임고문하면 마지막 직책이 뭐였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그렇죠.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후보. 네. 그런데 차기 대통령이 취임했나요? 아직 취임하지 않았죠.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어요. 이런 정치는 사실상 처음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일부러 좀 태기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의 연장전이다. 근데 이런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그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점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으로 잡았고 또 장소는 보면 이 계양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계양산은 이제 그 지대가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뭐 여러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집중해서 모일 수밖에 없고 또 별도의 의자를 하지 않아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네. 시점 선택과 장소 선택을 굉장히 고려한 이 출마 선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양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 뭔가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 이런 분석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양산이라는 것은 본인이 이제 그 재보선에 출마하는 계양 그 지역구가 있는 이 산이기 때문에 네. 지역 주민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또 함께하는 인천 지역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했고 또한 그 계양구에는 이 아시아드 주경기장 굉장히 넓은 광장이 있거든요. 네. 수천 명,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데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초라한 그 집회가 될 수 있는데 저렇게 그 장소가 협소한 이 계양산에서 하다 보니까 수백 명이 모였어도 수천 명이 모인 것 같은 시각적 그런- 효과가 보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런 그 측면을 고려한 다분히 이 윤석열 그 정부를 겨냥한 이 출사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석도 가능하군요. 네. 네, 오늘 이 회견 장에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몰려서 박수도 치고 환호성도 굉장했는데요. 그 모습 저희가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고민 좀 덜 할 걸 그랬습니다.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이다. 이게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개인적 안위나 정치적 손실, 위기, 위험 이런 거 다 감수하겠다. 제가 만든 결과에 대해서 행동으로 책임지겠다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본인이 어떤 손해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선당 후사의 차원에서 이번 출마를 결정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단장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누가 들으면 대구 수성을 출마하는 줄 알겠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고 어떤 선당 후사가 있는 거죠? 대체 무슨 희생을 하는 거죠? 그동안 5번의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도 대부분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했던 계양을 지역, 이 꽃밭 중에 꽃밭에 양지 타고 꽃가마 타고 가면서 이렇게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참 보기 드문 뻔뻔함인 것 같습니다. 대선 지자마자 2달 만에 출마하는 것도 정치 역사상 전무후무한데 대선 후보가 험지나 격전지가 아니라 양지 찾아서 꽃가마 타고 가는 것도 우리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뭐라고 말할 게 없으니까 전국 선거에 기여할 수 있다, 당을 이끌 수 있다는 건데 당을 이끌고 전국선거 기여하려면 계양을 출마 안 하고요. 그냥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각 지역의 지지 유세 다니면 됩니다. 그게 인천 계양에 묶이는 것보다 훨씬 더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에게 도움이 더 많이 되는 길입니다. 결국 국회의원 배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 등 또 이 정치권의 어떤 이 힘을 이용해서 수사를 막아보고 지원하겠다는 방탄의 의도가 여실히 보이는 것이고요. 정말 명분 있는 출마를 하고 싶었더라면 최소한 분당갑에는 나와야 되는 거죠. 본인을 키워준 성남 지역구이고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는 대장동이 공교롭게도 분당갑 지역 소속입니다. 네. 그럼 그곳에서 대장동이 최대 치적인지 아니면 최대 부동산 게이트인지 정면 승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연고 없는 인천 계양을로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치 후배나 신진들은 이런 양지 안 주고 거물급이 찾아가면 대체 어디서 키우겠다는 건지도 좀 물어보고 싶고요. 뭐라고 평론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 정치 역사상 좀 뻔뻔한 출마 선언이어서 그야말로 대선 후보 슬로건이었던 나를 위해 철저하게 이재명 후보가 자신만을 위해서 출마를 했다고밖에 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장혜찬 평론가께서는 이 단장께서는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이 비판적인 어떤 시선을 단장님의 개인적 이 발언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대목이 좀 저희가 소개를 못 드렸지만 제가 이제 본 거는 4번째 외출이니까 대선 패배 이후에 4번째 외출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4번째 외출이 이번 말고 앞선 3번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였죠? 사실 이제 대선이 이제 끝난 지 한 2달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 동안에 이제 집 밖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재명 이제 오늘 상임고문 얘기는 본인이 죄인이다. 모든 이제 대선의 패배는 본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집에서만 있고 두문불출하면서 오늘 저 개항선에 나온 것이 4번째 외출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첫 번째가 언제였나 생각해 봤더니 그때 선거운동원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이제 네. 돌아가셨던 일이 그런 있어서 일이 이제 있었죠. 조문을 네.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노출됐던 외출이었고요. 사실 그동안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2번째 외출이 청와대였다는 겁니다. 청와대를 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네. 대선을 패배한 후에 이제 고생이 많았다. 이제 위로 차원에서 뭐 술 한잔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청와대로 오라고 하셔서 네. 청와대에 다녀온 것이 이제 2번째 외출이었다라는 얘기가 그렇군요. 오늘 알려져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번째는 혹시 그 이발했던 그 예. 사진인가요? 예, 아무래도 그때 이제 뭐 미용실에 가서 이제 이발하고 그때 사진 찍혔던 이제 그게 이제 3번째 외출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이 오늘이 이제 저 출정식이 4번째 외출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출마 선언을 한 곳이 인천 계양을이지 않습니까, 차장님?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앞서 저희가 분석에서도 들었지만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다.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을 택한 게 꽃길 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왜 인천 계양을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설명은 제가 드리기보다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 내내 설명을 하시긴 하실 텐데 그런데 오늘 2번째 외출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것도 약간 의도된 발언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퇴근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했던 친문 지지자들의 지지를 그대로 가져와야만 그 자신도 계양갑에서 당선할 수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어느 정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지거나 아니면 관계가 좋지 않은 후보가 아니라 문 대통령이 나의 낙선을 아쉬워하면서 불러서 이렇게 술 한잔 할 정도로 관계가 돈독하다. 이제 이런 점을 청와대에 2번째 외출을 한 것이다라고 좀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네. 이제 계양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송영길 의원이 현직 의원이 그 송영길 의원이었거든요. 송영길 의원이 서울시장을 출마하면서 그 빈자리를 이재명 후보가 자연스럽게 그렇죠. 지금 채우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번에 그 재보선이 치러지는 7곳 가운데 민주당세가 가장 높은 곳이 계양갑입니다. 네. 만약에 민주당의 당세를 전국 당세로 좀 넓히겠다
이런 대의 명분을 앞세웠다면 아마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에서도 30% 그 근접한 이 득표율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 대구시장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하고 차기 이 대선에서도 이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 대구 경북 출신인 이 이재명이 대구에서 출마하겠다 이랬다라면 얼마나 이 당을 위한 이 출마다 이런 명분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왜 개항을 갔을까? 이 지금 나온 해석으로는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지세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에서 자유롭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지지세가 가장 강한 지역은 계양을, 그리고 만약에 이 대구의 수성갑에서 나와서 당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아마 이재명 이 상임 고문으로서도 조금 더 명분을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까지 같이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상임 고문은요, 대선 기간에 정치 끝내기엔 너무 난 젊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보시죠. 저는 정치 끝내기에는 아직 너무 젊어요. 동네에서 아이고 제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런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요. 네, 아까 말씀드리면서 수성갑이 아니라 수성을이라고 정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단장님, 그래서 이런 거예요. 복귀의 시점 2개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걸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저격 공천해야 된다, 자객 공천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검토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자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재명 상임고문이 스스로 지금 내상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설령 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개항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건 대선 주자가 취할 수 있는 행보가 아니거든요. 네. 정치인은 당장의 실리보다도 이 대승적인 명분이 중요합니다. 멋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인데 정말 멋 없는 선택이잖아요. 만약에 가정에 불과하지만 수성을에 출마했다면 이재명 상임고문이 패배할 확률이 높았겠죠. 하지만 졌어도 바보 노무현에 이은 바보 이재명 되는 겁니다. 젖잘싸라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다. 국민들의 심장이 뛰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양지라고 할 수 있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개항에 나가면서 선당 후사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어느 누가 가슴이 뛰겠습니까? 이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이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지도체제가 제대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사실상 참고 있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안 될 거 알면서도 부산 가서 바보 노무현 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정말 멋있는 정치인이다. 여기서부터 노무현 신화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개항에서 당선되거나 또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약간 선전해서 8월 전대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대표가 된다 손 치더라도 5년 뒤에 대선을 바라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한 그런 인물은 아니잖아요. 5년 뒤를 바라봤을 때 이번 선택은 두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체급을 깎아먹는 악수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대선 패배 이후에 이제 국내 원내 입성을 하면서 부산을 택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사례는 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갔을 때는 노 전 대통령이 부산 갔을 때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았습니다만 그래도 부산이나 PK는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서 선당 우사할 수 있고 우리의 지역적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말하면 아무도 딴지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반대당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개항은 상황이 다른 것이거든요. 최소한 분당 갑이라도 돼야 됐다. 그리고 정말 수사 방탄 목적이 아니라 5년 뒤를 바라보면서 제2의 노무현이 되길 원했다면 수성을 가는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출마는 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이제 자유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옳다 그르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평가와 분석이 나올 수 있죠, 여러 가지.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이재명 이 상임 고문의 개항 선택이 개항 출마가 결과적으로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는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에 좀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같이 연계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하면은 경기도지사가 마지막 이 직책 아니었습니까? 경기도가 대선 주자로 키워 올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선을 치렀는데 만약에 경기도지사를 지낸 사람이 대선 패배 이후에 2달 만에 인천으로 지역구를 옮겼다. 그러면 경기도민들이 봤을 때는 그 경기도에서 키웠더니 인천도 잘 살게 해주려고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쉬운 지역으로 골라갔나? 근데 저는 이제 인천 시민들이 이번 그 재보선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그리고
경기도민들이 이재명 떠난 경기도 후임 이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지를 보내느냐.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후보가 온 인천시장에서 박남춘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인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보내느냐. 이런 결과들이 모두가 이재명 이 재보선 그 출마와 연동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이런 출마를 놓고 이제 비판과 잡음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측근들 사이에서도 이번 출마를 놓고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한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괴롭힐까 봐 출마하지 말자고 이런 농담도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했었는데요. 또 여러 가지 명분에 대한 어떤 싸움도 있을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출마를 결정한다는 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당 후사의 정신 또 당이 어려울 때 또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또 무엇보다 많은 또 당원들이 이재명 빨리 보고 싶다라는 또 네, 뭐 이준석 대표 얘기를 콕 집어서 했는데 사실 이런 얘기 나오고 바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SNS 통해서 공격하는 글들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이 출마에 대해서 원칙과 공정 앞에 더 혼란한 마음이다. 뭐 이 시대의 노무현은 찾기 힘든 모양이다.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는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 어떤지 또 변호사님의 생각도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 네. 등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입니다. 이거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설레가 네.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만큼 본인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인적인 정치적인 안위를 생각한다면 출마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측근들의 만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본인만 생각해라. 본인의 정치 역정에서 봤을 때 지금 2달 만에 나오면 너무나 비판이 세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쉬어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명분이 없지 않느냐라는 비슷한 얘기들이 많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지난 금요일 비대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당이 어렵다. 당이 너무나 위기 상황이고 이번 지방선거도 정말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 우리가 이재명 상임고문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큰 지금 정치적 자산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0.73%로 대선을 이제 석패를 했고 그리고 1,600만 표라는 국민의 지지를 받은 그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정치 자산이기 때문에 네. 당을 위해 나서달라라는 게 이제 그 비대위의 결정이었던 것이고 네. 그러면서 사실 개항을에 출마하는 것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또 그 재보궐선거에서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전국적인 선거를 같이 도와달라 이런 취지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재명 상임고문으로서는 개항을 본인이 선택했다라기보다는 당에서 전국적인 선거도 맡아야 되니까 개항을 지역을 주면서 좀 뭔가 요청을 한 것을 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좀 네. 정면 돌파로 받아들인 걸로 좀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럼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지적이 있죠. 이 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서 지금 이재명 고문과 함께 부인 이 김혜경 여사도 피의자로 뭐 특정이 됐다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원내 입성하려는 것 자체가 이 수사를 막기 위한 어떤 방탄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상임 고문 측에서는 그런 것 아니다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런 입성했을 때 그런 특혜는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걸 2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은 지난달 4월 달에 있었던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네. 지난달에 있던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김혜경 씨가 이제 피의자로 그 혐의 사실에 기재가 돼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그 부분은 압수수색 영장은 말 그대로 이제 수사기관이 이제 검찰이 청구를 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법원에 청구해서 받아서 이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인데 그렇죠. 그 부분은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할 때 피고발인으로 이재명 상임고문과 그 김혜경 씨가 다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발인들을 일단 적시해서 넣은 거다. 일단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 일단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공소장으로 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이제 진행을 해서 실체관계를 밝히는 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아직 무슨 혐의가 나왔다라고 보기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히 원내에 입성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회에서 방탄국회 하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나 그리고 정정순 의원이었죠. 네. 그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체포 동의안 다 결의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앞으로 또 원내에서 어떤 국회의원들이 혐의가 있어서 체포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뭐 국민의힘, 민주당 할 거 없이 국민들의 눈이 무섭기 때문에 불체포 동의를 하거나 뭐 체포 동의를 부결시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뭐 이재명 상임고문이 등판하는 것을 정치 공세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저런 해석에 대해서 이재명 고문도 다 생각을 하고 또 계산을 했을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되고 전당대회 나가서 당대표 되고 총선 공천권 쥐고 대선까지 재도전하는 시나리오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차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시나리오에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는 졌지만 정치인으로서 정계를 은퇴할 만큼 내상을 입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0.74%의 근소한 표차로 낙선을 했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역량,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패배한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미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과 그다음에 성남 FC 그 후원금 의혹, 여러 가지 뭐 대장동 사건은 이미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검경 수사의 칼날이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주변인을 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야만 자신의 어떤 새로운 그 정치적 이 무대와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의원, 뭐 방탄이라는 비판에도 뭐 무릅쓰고 이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가져야겠다, 이런 이제 현실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빨리 정계에 복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국정 수행 기대감이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다뤄볼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역대 대통령처럼 70, 80%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패배한 대선 후보가 출마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 여론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도 많구나. 이제 이런 국민의 정서를 감안을 해서 그 틈새를 비집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활로를 열기 위해서 이번 재보선에 출마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다들 그런 얘기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가보지 않은 이런 길이고 가보지 않은 이런 정치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국민의힘에서 아까 뭐 저격수 얘기도 나오곤 했지만 이 윤희숙 전 의원이 이재명 이 상임 고문의 어떤 라이벌로 이게 경쟁해서 공천에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의 발언들을 좀 들어보시도록 하죠.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까지가 지속될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또다시 뒤집힐 말씀인지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을 유연하고 실용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요즘에 국민들이 보실 때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정책적인 방향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변하고 있고 그 변하는 진폭이 너무 큽니다. 자, 윤희숙 전 의원, 뭐 이재명 저격수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 아니었습니까, 단장님? 지금 보면 근데 2012년이 좀 떠오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이제 부산 선거 출마할 때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이 딱 경쟁 상대로 손수조 당시 후보를 내밀어서 뭔가 이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했는데 이번에는 윤희숙 전 의원, 뭔가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의원이 윤 전 의원을 공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는 어떻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 제가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개항의 선택 자체로 스스로 내상을 입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윤희숙 전 의원이 맞상대로 출마하게 된다면 상처에 정말 따가운 소금 뿌리는 격이 될 수 있는 거죠. 윤희숙 전 의원은 그동안 줄기차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비판해왔습니다. 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비판해온 정치인 중 한 사람이 윤희숙 전 의원이기 때문에 개항이라는 지역이 민주당에 유리하다 하더라도 윤희숙 전 의원과 후보 토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두 분이 이제 후보로 확정되면 그 TV 토론 자체가 선관위 이제 규칙상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상임고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그 TV 토론에서 예상치 못한 일격을 맞으면서 가뜩이나 개항을 출마로 쪼그라든 체급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 위험 부담을 이재명 후보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당에서 요청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험지에 나가서 이재명 이 상임 고문과 한번 붙어보겠다. 네. 이러는 순간 준 대선 주자급으로 또 체급이 뛰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성사된다면 상당히 흥미진진한 매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고문의 출마 선언과 이에 대한 국민의힘 대항마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자,